예, 안녕하십니까. 코인 알려주는 허씨입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제목이 좀 자극적이죠. 오늘도 비트코인 GBTC 매도 악재 이제 시작이다. 예, 오늘 제가 좋은 소식 하나, 나쁜 소식 하나를 들고 왔는데요. 나쁜 소식부터 전해드리고 뒤에 이제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어제 새벽에 이제 60K를 잠깐 이탈했어요. 59점 뭐 몇 K까지 살짝 빠졌거든요, 새벽에. 그래서 제가 어제 라이브를 좀 켰는데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뇌피셜입니다. 이게 팩트 체크가 뭐 확실하게 된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분석하고 제가 생각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투자 이제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터무니없는 내용은 절대 아니에요. 일단 최근에 이제 제네시스 그 GBTC 매도 물량 때문에 조정을 좀 많이 받았잖아요. 그게 악재로 작용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얼마 없으실 것 같아서 일단 요 이해부터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네시스는요, 먼저 이제 제네시스 투자 프로그램은 투자자들한테 암호화폐를 이제 담보로 받아요. 담보로 받아서 이제 돈을 대출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제네시스는.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내가 암호화폐를 굳이 팔지 않고요. 우리도 이제 비트코인을 사놨는데 이게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 당장 현금이 필요하면 이거를 매도하기는 아깝잖아요. 올라간다는 생각을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담보로 해서 돈을 대출을 받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했던 게 제네시스고요. 그 다음에 제미니는 뭐냐면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 중에 제미니언이 뭐냐면 투자자들한테 이제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를요, 제미니언에 맡기면 이제 스테이킹 같은 거죠. 비트코인을 맡겨놓으면 일정 이자를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네시스가 파산하면서 일이 빵 벌어진 거예요. 이제 담보로 맡겼던 것들을 찾아야 되기도 하고요. 제미니언이 이제 제네시스한테 이제 투자자들 물량을 몰아줬던 거를 또 반환받아야 되고요. 왜냐면 제미니언도 이제 투자자들한테 돈을 돌려줘야 되니까요. 매물 담보로 받아놨던 매물들을 돌려줘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DCG는요, 제네시스의 모회사예요. 그래서 DCG는 이제 제네시스한테 16억 5달러 빚이 있고요. 제네시스는 제미니한테 12억 달러 빚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미니가 중간에 이제 파산을 해버린 거죠. DCG가 제네시스한테 어느 정도 이제 돈을 갚았다라고는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자, 그래서 이게 GBTC 매도 물량 시작된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였어요. 2월 15일 날 보시면 미국 법원이 제네시스가 이제 파산 신청을 했잖아요. 근데 얘들이 보유하고 있는 GBTC 물량을 이제 매각해서 사람들한테 이제 보상하도록 돌려주도록 이렇게 승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GBTC 물량이 매도가 계속 나왔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매도 물량이 계속 나왔는데요. 이게 GBTC는 매도됐지만요, 제네시스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는 현물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들이 GBTC 매도를 하고 나서 현물을 다시 다 구매를 했어요. 4월 2일 해당 액수만큼 비트코인 32만 개를 매입했다. 32만 개 계산해보면요, 대충 한 21억쯤 되거든요. 요 가격으로 계산했을 때 65K로 계산했을 때 한 2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시 다 구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GBTC 매도 물량이 늘어났다고 엄청 겁을 먹고 악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사실상 가격에는 변화가 없었던 겁니다. 다시 다 매입을 했으니까요. 그냥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GBTC 매도 물량을 보고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뭐 매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가격이 조정을 받고 조금 하락을 했던 겁니다. 사실상 이제 현물로 다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영향은 없었다고 봐야 돼요. 이 영향은. 자, 요게 제가 단톡방에다가 4월 16일 날 말씀드린 거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팩트 체크가 안 돼 있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 요런 게 있었는데 이제 한번 다들 살펴봐라. 내가 팩트 체크하고 나서 이야기하겠다. 요렇게 이야기를 했는 내용이고요. 요게 뭐냐면 3월 20일 날요, 제미니언이 피해자 대상으로 20억 불 정도의 암호화폐 분배를 추진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법적 절차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과가 4월 16일 날 열리는 심리에서 검토될 예정이다라는 기사를 떴어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기억을 하고 있었죠. 4월 16일 날 요게 승인이 되냐 안 되냐, 요 결과를 한번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제가 기사들을, 현지 기사들을 막 이렇게 찾아봤는데 내용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새벽이죠. 12시 30분, 12시 27분, 18일, 그러니까 오늘 새벽입니다. 몇 시간 전에. 그때 이제 요런 기사가 떴어요. 4월 16일 날 파산법원이 재민이에게 요거 사람들한테 암호화폐 돌려줘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5월 말에서 6월 초에 이것들이 사람들한테 다 반환이 될 거예요. 코인으로. 그러면 이 코인을 가지고 있던 이제 돌려받은 사람들은 몇 년 전에 묶인 물량이니까 수익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익 실현을 할 거다라는 예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새벽에 미국 장시간에 좀 많이 좀 빠졌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도 한 60K 부근에서 막 횡보를 하고 있죠. 59K까지 빠질까 말까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무조건 하락하고 빠진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제 그렇게 조정을 받았던 이유가 요거일 것 같다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게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지 어떨지는 뭐 사실 제가 뭐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개인이 판단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팩트 체크는 전혀 안 된 겁니다. 좋은 소식 전해드린다고 했잖아요. 요거는 그냥 제가 그냥 혼자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전혀 근거는 없어요. 그냥 혼자 하는 상상이니까. 저는 소설을 되게 잘 씁니다. 자, 요 미스터 백이라는 고래 지갑이 하나 있어요. 이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얘가 하루에 100개씩 맨날 매입을 하던 지갑입니다. 누군지는 밝혀진 적이 없어요. 뭐 아마존 CEO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뭐 어떤 국가의 뭐 지갑이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얘가 매일 100개씩 구매하던 지갑이었어요. 근데 아캄이 이제 업비트 콜드 월렛이라고 확신을 하고요. 자기 사이트에다가 지갑 이거에다가 업비트라고 명시까지 빡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캄이 이 정도로 확신을 하는 거는 저는 좀 믿는 편이거든요.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보시면 얘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100만, 1000만, 1억, 10억, 38억 불이에요. 이거 물량 엄청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핏 보니까 이게 고래 지갑 중에 뭐 보유 물량이 10일인가 뭐 그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 지갑에서요, 갑자기 한 일주일 전부터, 한 4일 전부터 많이 구매를 하기 시작해요. 400개 했죠, 4일 전에. 3일 전에 100개, 200개, 300개, 400개. 300개. 300개 또 샀죠. 100개, 200개, 300개, 400개, 500개, 600개, 700개, 800개, 900개. 어제 900개 샀죠. 어제 이틀 전에 100개, 200개. 뭐 요거 1일 전 몇 시간으로 계산하니까 잘 모르겠지만 지금 원래 100개씩 구매하던 지갑에서 갑자기 많이 구매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몇백 개씩 막 구매를 하고요. 24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0개, 300개, 400개, 500개, 600개, 700개, 800개, 900개, 뭐 거의 1000개 가까이를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캄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업비트 콜드 월렛이라고, 업비트 지갑이라고.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업비트가 갑자기 왜 이렇게 물량을 많이 매집을 할까요? 저는 이게 가격이 하락해서 뭐 그런 거라고 생각도 하지만요. 저는 한편으로 지금 민주당이 승리했잖아요, 총선에서.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공약이 ETF 승인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준비하고 있지 않나. 이제 업비트에서 그냥 예상을 하고 뭔가 현물 ETF 승인 날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하고 이거를 뭐 매입을 한 건지, 아니면 가격 때문에 매입을 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자체적으로 지금 현물 ETF를 승인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미국도 현물 ETF 승인이 났을 때 이게 시장에서 다 구매를 한 게 아니잖아요. OTC 거래하고 채굴장 물량 갖고 오고 GBTC 매도 물량 갖고 오고 다 이제 개인 거래로 그렇게 구매를 했으니까요. 그 물량들을. 업비트도 그걸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거래소 물량으로. 예, 그래서 뭐 ETF가 승인 나거나 하면 그런 걸 이제 업비트 물량으로 뭔가 좀 개인 거래로 그렇게 장외 거래로 요렇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요런 생각을 조금 그냥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소설을 쓰고 있어요. 이게 먼저 된다 뭐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예, 제 말을 믿지는 마세요. 그냥 요런 생각을 하고 있다, 희망 회로를 굴리고 있다, 요 말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홍콩 ETF가 승인 나도 중국 자금 얼마 안 들어온다 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한국에서 ETF가 승인이 나면요, 오히려 그 파급력이 저는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한국 사람도 투자를 많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어찌됐든 한국이 거래량 2위잖아요. 거래량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도요,
이제 다른 국가들보다 한국을 되게 많이 신경 쓰거든요. 뭐 알트코인들도 보면 한국 엄청 많이 신경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국인들이요. 한 방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도 이제 한국 ETF가 승인이 난다라고 하면 뭔가 기대감이 저는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만약에 뭐 한국 ETF 승인 난다라는 기사가 뜨거나 하면 상승할 거니까요. 혹시 그렇게 되지 않을까 희망회로를 한번 굴려봅니다. 예. 비트코인 가격이요. 지금 계속 조정받고 뭐 60K를 돌파하면 뭐 50몇 K까지 간다. 50K까지 뭐 폭락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다들 너무 겁먹지 마시고 잘 보유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제가 희망회로 굴리는 이런 내용들도 영상으로 올린 건데요. 분명히 올라갈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단기간 조정 받는 거는요. 상승하기 시작하면 금방금방 또 상승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 일주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